제가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심지어 평일에도 점심을 거르고 청소하고 돌아오고 제가 전보다 조금 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2번 받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냥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 월급만으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 시간을 갈아놓는 부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약간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라오가 두 명한테 피라미드를 짓도록 시켜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A와 B라고 해보겠습니다. A는 어떻게 했냐? 피라미드 지으라고 시키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써가지고 노력을 써가지고 돌을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조금씩 완성이 돼가겠죠. 근데 B는 뭐 돌을 안 나르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서 막 나무까지 조립하고 있고 막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났을 때 A는 벌써 피라미드에 요 정도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B는 하나도 완성을 못했더라는 거죠. A가 B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아유, 쟤는 뭐하고 있냐? 돌도 안 나르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B는 피라미드 돌을 옮길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쯤 되니까 이 기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막 기계를 들고선 이걸로 돌을 막 나르기 시작하는 거죠. A는 계속 자기가 막 끙끙 매면서 돌을 나르고 있잖아요. 근데 B는 그냥 이렇게 기계가 한번 완성되고 나니까 금방금방 돌이 쌓이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B가 A보다 훨씬 더 빠르게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었느냐? A는 돌을 계속 나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고 B는 피라미드를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끝까지 다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지금 그냥 A 같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나는 그냥 열심히 돌을 나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업으로 공간 임대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숙소들은 다 순이익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알바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청소 알바 쓰면은 남는 게 없었거든. 그래서 매 주말마다 모든 청소를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심지어 평일에도 점심을 거르고 청소하고 돌아오고, 하루는 어땠냐면은 빨래방에서 빨래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내 지금 빨래는 지켜야 되잖아. 우산으로 이렇게 빨래는 지키면서 나는 비를 맞으면서 이거 빨래를 막 끌고 갔어요. 내가 그때 좀 현타가 많이 왔어. 아니, 그렇게 내가 개고생을 하고 나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피라미드를 쌓지 못하고 돌만 나르다가 죽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나는 이 기계를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라고 한다? 시스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계를 조작하듯이 손가락만 까딱까딱 돈이 나오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됐던 거다. 이거를 내가 깨달았던 거죠. 그때부터는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공간 임대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찾게 된 게 합법 에어비앤비.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숙소를 만드니까 이제 알바들도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고 내 노력을 쓰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제가 합법 에어비앤비 2개를 하고 있어요. 이 2개에서 한 달에 얼마가 나오고 있냐? 1,3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까지 합법 에어비앤비가 설립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전보다 조금 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2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3개가 되면 어떨까? 4개가 되면 어떨까? 하나씩 나의 기계를 늘려나갈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몸값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무슨 기계 시스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선 돌을 더 잘 나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누구한테 맞냐면 특별한 사람들한테 맞는 말이에요. 유튜버, 뭐 인기 아프리카 BJ, 아니면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 몸값이 막 올라가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어때요? 내가 막 엄청나게 노력하면 내 월급이 무슨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평범하니까 더더욱 기계를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 그냥 힘이 너무 세고 막 포텐셜이 높은 사람들은 이거 열심히 하면 되긴 해요. 나는 아니었던 거야. 나는 이걸 했어야 됐던 거야. 나는 힘이 약하거든. 자, 그리고 누군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투잡이 됐든 알바가 됐든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말 100%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고민이나 계획 없이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거는 관성적으로 내가 하던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그냥 계속 열심히만 했으면 저는 지금처럼 한 달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300만 원 매출액이 나오고 이런 시스템을 결코 만들지 못했을 거고 계속해서 돈에 쪼들리고 시간에 쪼들리고 내 삶을 갈아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을 거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2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투자입니다. 투자. 막 단타 투자 이런 거 말고. 왜냐면 단타 투자 막 코인 단타하고 주식 단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우리 시간과 노력을 쓰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 있죠. 막 뭐 그래서 부동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뭐냐? 집 하나 잘 산 사람들이 제일 부자 됐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번째, 주식. 아, 그냥 내 친구가 테슬라를 막 장투를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 어떤 부동산, 주식, 뭐 코인도 될 수 있죠. 뭐가 됐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 그러면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고도 투자한 자산들의 돈이 올라가니까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돈. 이 장기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장기 투자해서 10배 수익을 냈어요. 그래봤자 1000만 원이잖아요. 이 투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는 돈이 없었어. 난 돈이 없다 보니까 투자는 내 선택지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2번째 선택지가 뭐였냐? 바로 부업. 이 부업 중에서도 뭐다? 자동화할 수 있는 부업. 왜 그래요? 만약에 내가 자동화할 수 없는 부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 끝나고 투잡으로 막 그 배민을 한다. 이런 건 자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자동화할 수 있는 부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합법 에어비앤비를 2개 돌리고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만 돌리면 월 매출이 600밖에 안 돼요. 근데 2개를 돌리면 1,300이 되죠. 3개를 돌리면 뭐 한 대충 2,000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화 부업은 개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돈을 버는 단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화 부업을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공간 임대업이다. 공간 임대업은 첫 번째로 투자비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합법 에어비앤비 하려면은 인테리어비나 이런 게 1,000만 원 밑으로 다 끊을 수 있어요. 2번째로 뭐다? 내 시간을 덜 쓸 수 있어요. 공간 임대업들은 주인이 없어도 다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냥 공간만 있으면 돼요. 이래서 공간 임대업이 직장인 입장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더라. 그게 제가 느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시스템은 뭐가 있다? 2개가 있다. 장기 투자가 있고 자동화 부업이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많다. 그러면은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좋으실 거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동화 부업을 알아보면 좋을 거다. 그럼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동화 부업이 뭐다? 공간 임대업이다. 그러면은 다양한 소자본 공간 임대업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찍어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그 영상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분명히 힘들거나 괴로운 순간도 많이 찾아올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 지금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시도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중에 가서 분명히 후회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해보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후회가 남지 않는, 그리고 열심히 꿋꿋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